광폭행보 선대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죠. 이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 이 광폭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희영 기자,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식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굉장히 물밑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도 바빴던 윤석열 후보의 하루,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김정인 위원장 혹시 만나게 될 일정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발도 없고 조만간에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힘을 합쳐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고생하십니다. 앉으시죠. 여기가? 축하드립니다. 세계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어제 오전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무게감 있는 중진급 인사들을 만난 건데요. 원희룡 후보와는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는 경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이제 원팀에 합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경선 기간의 경쟁자였지만 굉장히 서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자 뭐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나경원 전 의원과는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초선, 재선, 젊은 의원들까지 만나면서 이른바 진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당심을 이제 골고루 챙기면서 막판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보니까 뭐 당 내 사람들을 좀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외연 확장에도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영 기자, 보니까 당내 인사들 말고 외부 인사 영입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일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제 후보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긴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쪽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분은 우리 당과 상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전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 전 대표까지 영입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좀 넘나드는 이른바 빅텐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김한길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그 검찰에 있었을 때부터 좀 굉장히 둘이 좀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저희 권성동 의원이 저희 MBN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합류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온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더 있는데요. 미디어 홍보 분야에서 이른바 스타 PD로 유명한 김명희 전 MBC 부사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 이렇게 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능 PD로 유명한 김 전 부사장은 많은 이제 유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명희라는 이제 스타 PD까지 영입을 하면서 외부 수혈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선대위라는 게 일단 조직을 짜고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넣으면 이 선대위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직접적으로 사람 실명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걸 보니까 어쨌거나 이 선대위 구성 좀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 막판 조율을 한다고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오후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선대위 인선의 초안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초안을 가지고 이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 초안을 보여주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이제 제안을 할 것으로 정식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별다른 거부 없이 이제 받아들이면 당장 내일 선대위가 출범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 모두 인선 관련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아주 공개적으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뭐 최종 상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수아 기자. 네. 근데 김 전 위원장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김 전 위원장 참 통화가 안 되는 분 중 하나인데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선대위 관련 질문에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선대위 구성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아직은 윤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자신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야권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평가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순진한 면도 있는 사람 같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검사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아무나 기용하진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얼마 전 나온 본인의 책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사람에 집착하면 안 된다. 과거 대통령들이 전부 사람에 집착하다가 실패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아까 그 보니까 당내에서 나 싫다고 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봐요. 네, 실제로 뭐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후보하고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뛰어난 킹메이커라고 거기에 결재를 맡아야 하느냐. 앞으로 이제 킹메이커로 등장을 하면은 이 사람 전례를 보니까 한 번도 좋게 끝난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소리가 시끄러울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중심의 원톱 선대위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뛰어난 선거 전략가가 필요하고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실에 대한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오고 가는 흐름을 보면은 네.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은 요청을 하는 상태.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알겠다, 수락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이제 핵심 쟁점은 원톱이냐 투톱이냐였는데 원톱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무총장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지만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에다가 원톱 총괄 본부장이 아니고 4명의 직능 조직 홍보 이렇게 총괄 선대 본부장을 두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상임선대위원장 정도로 합류하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통합위원회를 위원장을 맡아서 뭐 민주당의 옛 인사라든지 또 진보 인사라든지 호남 인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포진을 시키는 걸 봐서 원톱으로 하면서도 선대위에 어느 정도의 권한 분산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소리 없이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내부에서 나시라는 사람이 많은 게 신경이 쓰일 순 있어도 어쨌거나 와서 원톱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근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이 당내에서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이 우리가 최소한 한 명은 알잖아요. 네, 잠시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소식이 뜸했던 홍준표 의원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14일부터 청년의 꿈이라는 이 플랫폼을 개설하고 2030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날로그 시대에나 통하는 분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 안 좋은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럴 만도 하다 싶고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 후보를 미는 게 맞다고 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 불가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정상화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묘한 답변이죠. 근데 하지만 홍 후보 이 내년 3월 9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패망하면 우린 무엇을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야지요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경선 불복하고 대선 출마는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과 함께 하겠다. 적어도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저 홍준표 의원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는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네요. 네, 윤 후보 측에서도 결국은 홍 의원도 선대위에 일조하지 않겠냐라고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 윤 네. 후보는 어제 관련 질문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만나고는 싶은데 더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고 있다. 조만간 찾아뵙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 후보 측 입장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계속 홍 의원과 교류하고 있는 홍준표 전 캠프 관계자 취재를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요. 이 경선 종료 뒤 사흘이나 나흘 뒤쯤, 그러니까 11월 초겠죠. 그때 캠프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이 직접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자. 12월 초중순쯤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전에 개개인에게 선대위 합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때를 기다리자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 후보 측에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선대위원장 등 보직을 들고 공개 제안을 한다면 어떡하겠냐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네. 보직 이름이 홍 의원에게 뭐가 중요하겠냐라면서 암묵적 지지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정치는 하루하루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답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저희 취재에 의하면 홍 의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근데 윤석열 후보 보니까 지금 만난 사람도 많긴 합니다만 만나야 할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호정 기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으로 지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걸음걸이 얘기가 나옵니다. 걸음걸이가 뭐 건들건들하고 걷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걸음걸이 자세와 관련해서 지적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 원장,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데요. 직접 모 프로에 나와서 윤 후보의 이런 걸음걸이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답변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거린다라는 부분 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아니, 대학 때도 그랬나요? 예. 약간 걷는 것도 약간 흔들흔들 걷는 거. 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저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안에 약간 내력이. 그러니까 아버님도 체격이 비슷하신데 네. 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자기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은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저는 토론할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가더라도 토론이 다 끝나고 이게 누가 잘했나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살짝 건들건들한 이런 걸음걸이에 대해서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거만한 태도가 묻어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취지로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집안 내력이다. 옛날부터 그랬다라는 일종의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윤 후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좀 조곤조곤 입장을 내놨는데요. 선거 경험이 많고 아무래도 달변가인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회에서 붙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네. 우려에 대해서는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투박하더라도 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실수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정치 언어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은 이 당사자는 오늘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직접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호국 행보에 나섰습니다. 사실 윤 후보 지난 6월에 대선 출마를 하기 전에 네. 당시에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 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이미 현충원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고 거기서 선물로 받은 모자라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최현일 전 천암 한장과 전사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과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국격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직접 유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보조를 마쳤는데요. 이 대표도 얘기를 하자면 이 당대표 취임하고 첫 일정으로 어디를 갔냐면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첫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있는 묘소가 있는 서울현충원을 맞아요.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이 아닌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이 대전을 향했습니다. 당시 유족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대표 오늘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 정당인 만큼 안보 이슈를 좀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좀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